민간 시니어 알바를 찾다 보면 이런 화면부터 마주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회원가입은 무료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갔는데 막상 채용 정보를 보려면 결제를 해야 한다고 나오죠. 이때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이거 결제해야 일자리를 볼 수 있는 건가? 안 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먼저 이 부분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시니어 알바를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돈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니어들만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구직 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회원가입은 무료지만 실제 채용 정보 전체를 보려면 유료 결제를 요구하는 구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모두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급하게 결제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과 일반 구직 플랫폼을 먼저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용24와 시니어클럽처럼 공공 영역의 일자리 흐름을 먼저 정리해드렸습니다.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공공 일자리 이야기고 민간 알바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시니어 알바를 찾는 방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 시니어 알바를 찾다 보면 시니어들만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구직 사이트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구인구직 플랫폼들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바몬, 잡코리아, 알바천국, 사람인 같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네 곳은 시니어 전용 사이트는 아니지만 실제로 시니어 채용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는 곳들입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공고의 성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바몬은 단기나 현장 중심 일자리가 많아서 경비나 미화처럼 바로 투입되는 업무 공고가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편이고 잡코리아는 아파트, 병원, 학교 시설 관리처럼 계약직 형태의 관리 업무 공고가 비교적 자주 올라옵니다. 알바천국은 지역 기반 단기 알바가 많아서 주차 관리나 간단한 관리 보조 업무가 눈에 띄고 사람인은 공고 설명에 중장년 가능, 연령 무관 같은 문구를 직접 써두는 경우가 비교적 잘 보이는 편입니다. 다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공고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보기보다는 여러 플랫폼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민간 시니어 알바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화면을 떠올리실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시니어 알바를 찾으실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노인 60세 이상 시니어 같은 단어로 검색을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하면 생각보다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올릴 때 나이를 검색 기준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알바를 찾을 때는 나이를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길을 잃기 쉽고 대신 어떤 일을 하느냐, 즉 직무 이름 중심으로 검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몬을 예로 들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노인, 시니어 대신 중장년, 경비, 미화, 시설관리, 주차관리, 아파트 관리 같은 단어를 하나씩 바꿔가며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젊은 층 지원자가 몰리는 키워드보다는 이런 직무형 키워드가 시니어 채용과 훨씬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알바몬을 살펴보면 경비나 미화 쪽 공고 중에는 시니어 채용을 염두에 두고 올라오는 공고들이 꾸준히 확인됩니다. 겉으로는 일반 알바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장년이나 시니어 근무를 전제로 작성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색할 때 꼭 함께 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지역 설정입니다. 무슨 구, 무슨 동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동네를 먼저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빌딩 관리 업무는 대부분 근거리 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젊은 층 단기 알바 공고나 먼 거리 공고만 잔뜩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을 먼저 정해 두시면 실제로 출퇴근이 가능한 공고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훨씬 현실적으로 정리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 조건 필터를 조금만 조정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 3일에서 5일 정도의 근무 형태, 오전 위주의 근무 시간대, 계약직이나 기간제 형태를 선택해 보시고 성별이나 연령 제한 항목에서 제한 없음이 있다면 가능한 한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설정해도 시니어 지원이 가능한 공고들이 훨씬 보기 좋게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괜히 처음부터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 조건 몇 가지만 바꿔보셔도 화면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알바몬이나 다른 구직 플랫폼을 보다 보면 경비나 미화 공고 제목에 중장년 환영,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같은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실제로 시니어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경비나 미화 쪽에서는 복지카드 소지자를 우대 조건으로 적어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 고용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는 중장년이나 시니어 근무 경험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고들 중에는 고용24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확인됩니다. 물론 이런 문구가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령 때문에 바로 배제되는 공고는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살펴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구직자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플랫폼 이용 자체는 무료이고 이 플랫폼들은 채용 공고를 올리는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나 채용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력서 등록이나 지원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먼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만약 지원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구조라면 한 번 더 조심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알바를 찾을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누구나 가능 하루 30분 고수익 같은 표현이 나오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입금, 교육비, 등록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알바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상적인 민간 알바는 일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기본적인 흐름에서 벗어난다면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처럼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는 고용24와 시니어 클럽을 통해 확인하시고 민간 알바를 찾고 싶으실 때는 알바몬, 잡코리아, 알바천국, 사람인 같은 일반 구직 플랫폼에서 나이가 아니라 직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역과 근무 조건을 먼저 설정하고 중장년 환영,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같은 문구가 있는 공고를 중심으로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정보를 보기 위해 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나오더라도 급하게 결제하지 마시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부터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민간 알바나 일자리에 지원하실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시니어 입장에서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자기소개서는 어떤 표현을 쓰면 부담 없이 읽히는지 복잡하지 않게 하나씩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